아람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체크해야 될 게 있어서 좀 어렸을 적 좀 물어볼게요. 아기 때 아이 괜찮아. 편식하는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이 쓰이면서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은 언제부터 하시게 된 거예요? 이거저거 다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그래서 이게 변동이 없다면 뭔가 나름 이유가 있을 텐데 근데 어린 시절을 들어봤더니 저도 잘 먹는 아이는 아니었고 이 사람도 뭐 먹는 거 갖고 트라우마가 있었었고 딱 마음이 바쁘거나 이걸 안 하면 큰일 조바심은 없어요. 근데 이왕이면 원인을 조금 알고 시간을 주더라도 알고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네, 그래서 찾아오게 됐어요. 이제 편식에 대한 막 그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저도 편식이 되게 심한 사람으로서 선생님 편식하세요? 예. 어떤 거 편식하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감각적 예민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편식을 하는 거예요. 가령 후각이 매우 예민해서 고기류는 피냄새가 나요. 고기 비린내. 예, 저랑 비슷해. 그 냄새가 근데 저는 그 감각적 예민함이 좀 다른 데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올 스웨터를 못 입거든요. 그러니까 촉각과민성이 어머님은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그것도 닮은 거야. 조금만 여기에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게 있으면 막 불편한 제가 그렇거든요. 전 촉각과민성. 지금도 그거 못 달고 있어요. 아버님의 어떤 후각과민성 사실 이런 부분 여기서 친자 확인을 친정하긴 하라고. 그렇죠. 확실히 하더라고요. 선생님 상관 아니고 친자 확인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해야 될 건 이유식 과정을 제대로 못 거쳤을 때 이유식 과정을 제대로 못 거쳤을 때 그러니까 이유식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식재료를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맛에 익숙하게. 예. 아랍이 그래요. 이유식을 먹지 이유식을 안 않았어요. 하는 게 문제고. 그렇죠. 아니 안 한 게 아니라 안 안 먹으니까. 먹었어. 근데 순한 아이는 바로 받아 먹지만 조금 까탈스러운 아이는 적어도 우리가 15번에서 20번 정도는 시도를 해야 사실은 먹어요. 그리고 조리법을 아주 잘해야 한다. 강한 냄새나 혹은 조금 식감이 좋지 않은 것들은 굉장히 그것들을 감출 수 있는 다른 부분들의 어떤 조리법이 있어야지만 그래서 어떤 이유식 과정을 충분히 하지 못했을 때도 우리가 기질적으로 변화에 능동적이지 못한 아이들은 이제 잘 먹지 못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예, 들었어요. 그러니까 김치가 바뀌어도 먹지 않고요. 주스에 유산균 있잖아요. 그 맛도 거의 안 나오는 거를 소심하게 세 방울. 네. 정말 이 한 250ml 되는 거기 연잎대와 같이 해서 타다닥 열어서 주는데 딱 맛보고 이거 아니네. 그죠.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예. 센서가 발달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예. 되냐면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예. 되냐면 다른 걸로 정신 사납게 하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다른 걸로 정신 사납게 하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음식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고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나를 어떻게 지금 음식에 대해서 뭔가를 하려고 해라는 걸 굉장히 눈치가 빠르거든요. 그거를 차려요. 그래서 아이는 예민하게 엄마의 표정이든 뭔가 작전이 있다라는 걸 알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모든 신경을 쓴다라는 거예요. 지글지글. 제발 먹어라, 제발 먹어라. 나 지금 정말 억지로 해서 뭐가 안 돼. 또 듣고 있어. 또 듣고 있어. 뭐라고? 3살까지 뭐 기다렸다고 했는데 효과가 없다 하면서 뭔가 이상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여기에 정신을 덜 팔면 그러니까 정신을 어느 정도로 팔게 해야 되는지 이게 각이 안 서. 그거를 근데 한 번에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거를 근데 한 번에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얘가 흥미있어하는 부분들 오늘 실패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까 말했잖아. 20번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람이가 이렇게 그림을 몇 장 그렸는데 이 아이가 보여주는 거에서는 상당한 애정 인정 욕구가 되게 많이 드러나요. 예를 들면 이제 나무를 그렸어요. 자,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를 그리고 되게 장식이 많잖아요. 나무는 무의식적인 자아상을 반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반짝이는 뭐 막 불도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온갖 장식들을 그리고 덧붙였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약간은 미래에 대해서 조금은 불안하거나 자기의 어떤 성장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면들이 조금은 보여요. 제가 이 나무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 그럼 그냥 누군가가 집에 사갖고 갈 텐데 결국은 없어질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도 이제 여자아이를 그렸는데 얘는 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나중에 이 나무는 어떻게 될까? 집에 있다가 없어지고. 이 사람은, 이 여자는 그럼 몇 살이에요? 나야. 아람이야? 이 그림 속의 아람이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될 것 같은데? 꿈이 없는데 나도. 사랑 그림을 그렸는데 되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건 팔이 되게 가늘고 손이 거의 없죠. 팔은 뭐냐면 외부 자원을 끌어다 쓰는 사회성과 관련된 능력이에요. 자율성을 많이 느껴요. 이 부분이 되게 적다라는 건 이 아이가 스스로 조금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뭔가 외부와 소통을 하거나 자원을 활용하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매우 적다라는 거를 뜻해요. 그리고 코와 귀도 없어요. 그러니까 또 외부 어떤 소리를 듣거나 하면 되게 두려움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차단한 것 같고, 눈은 굉장히 크고 까맣게 칠했어요. 외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과민한 부분들이 있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우리 아람이랑 얘기하면서 느끼는 거는 약간의 우리 아람이랑 얘기하면서 느끼는 거는 약간의 분리불안이 있다. 약간의 분리불안이 있다. 여전히 부모님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이 가족, 집, 엄마, 아빠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해요. 네. 근데 지금 아람이가 얘는 말을 잘하는 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표현을 사실은 잘 못하거든요. 그 부분이 다행히도 오늘 이 아이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부모님한테 보여줬어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걸. 근데 엄마는 아이 마음을 이해하는데, 그래서 내가 기대하기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다 이해해주고 감싸줄 것 같은데 직전에서 자꾸 멈추시거든요. 엄마가. 좀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아이가 아까 내 건 냉장고가 없어 그랬죠. 냉장고야. 내 건 냉장고도 없어. 내 건 냉장고도 없어. 냉장고가 갖고 싶어? 있었으면 좋겠어? 엄마 이 반응 좋아요. 엄마는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자기도 냉장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구나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있었으면 좋겠어? 아이가 뭐라고 말했죠? 냉장고 없지. 냉장고가 갖고 싶어? 왜 물어봐? 왜 네가 갖고 싶다 그래도 엄마 안 사줄 것 같아? 아니 몰라. 나도 몰라 네가 갖고 싶은지 안 갖고 싶은지. 왜 물어봐? 사실은 그랬어요. 제가 무슨 의도를 했겠지도 되게 잘 캐치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 왜 캐치를 하는데 끝까지 가지라. 가끔은 약간 차갑게도 변하고 몰라 뭐 이런 식으로 뭐 그건 뭐 이렇게 엄마 의도는 쿨하는 건데 그게 얘 입장에서는 엄마가 싫은가 봐, 차가운가 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들. 그럼 이거 혀 대본 거야? 원래 우동을 잘 안 먹잖아. 네가 잘 안 먹냐? 아예 안 먹지?
아이 보고 너가 스스로 깨쳐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렇게 적절한 화법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면 안 될까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기질적으로 이 아이는 마냥 순한 아이는 아니었다라고 보여져요. 뭐냐면 겁이 되게 많아요. 네. 특히 두려움, 어떤 누군가한테 야단을 맞는 거, 지적을 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많고. 질문이 있는데요. 그런 기질이 유전이 돼요? 그런 기질이 유전이 돼요? 유전이 돼요? 상당 부분요. 상당 부분요. 내가 못 가졌었던 거, 나한테 없었던 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식한테는 꽃길만 걷게 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채워서 내가 막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애한테는 내가 느꼈던 감정 이런 것들을 안 주기 위해서 참 나름의 노력을 한다고 했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 그냥 화가 났어요. 그냥 갑자기 어디에다가 화를 낼 대상도 정확하지 않게 그냥 화가 났어요. 그건 너무 싫었기 때문에. 괜히 혼자 죄책감 갖고 마음 아프죠. 그렇게 저런 상담을 하러 가면 거의 한 90%가 우는 것 같아. 근데 저도 많이 짠했었어요. 우리 딸 검사 받고. 되게 막 여러 가지 생각, 그러니까 계속 그걸 판단했어요. 내가 이걸 받아들이기 싫어서 화가 나는 걸까? 이걸 듣기 싫은 걸까? 그거를 계속 판단을 했었어요. 지금도 아직 화가 나네요. 그게 약간 안쓰럽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학교도 이 아이에게 너무나 몹시 두려웠던 그래서 학교 계속 울었다. 그래서 언제쯤 울음이 끝이니? 그러면 시간이 다 끝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부가 다 끝나면 그러면서도 이 아이는 굉장히 많이 통제를 하는데 그게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합리적인 설명이라고 느껴졌을 거예요. 이 아이가 그걸 기를 쓰고 한다라는 느낌을 사실은 저는 받았어요. 나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저런 상담을 통해서 좀 더 속내를 알고 위로받을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랬던 것 그게 같아요. 문제 있어서가 아니라 위로받을 수 있는 어떤 한 방법? 그러니까 아이를 통해서 저는 아람이의 상담과 아람이 거보다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상담을 왜냐면 애 속에서 제가 보이니까 저는 사실 애는 걱정 안 해요. 왜냐면 누구보다 잘하고 또 힘든 게 있었어도 극복할 수 있는 DNA도 충분히 타고났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선생님 말씀에 걱정되는 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발견했던 제 모습에 울컥하고 막 올라오고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내가 이렇게 상담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아이한테 내가 보이니까 더 이제 잘할 것 같아. 근데 그 선생님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걸 다 이렇게 파악하셨을까? 이유식을 건너뛴 게 큰 문제였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 아니야. 노력을 해도 안 먹는데 어떻게? 20번 했었어야 되잖아. 우리는 3-4번 했나? 만약에 그걸 알았으면은 이유식이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고 반찬이고 여러 가지 그런 음식들을 먹기 위한 준비라는 걸, 테이스팅을 먼저 해놓는다는 좀 더 소통을 많이 하려는 습관을 좀 더 가져야 될 것 같아요.